충청남도 부여군 신정리 9,600만 원씩 해서 6,100만 원까지 떨어져서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야? 대지, 전, 대지, 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입니다. 보면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집도 있고 이렇게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집이고 이게 창고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논입니다. 이것을 뭐야? 건물 매각 제외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저걸 가서 봤을 때에 이 집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제가 낮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냥 빈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도 뭘로 됐냐면 이게 등본은 김관이었는데 정봉순으로 바뀌었죠. 정봉순으로. 그리고 이 건축물 관장인데 김 누구더라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정봉순이야. 그래서 난 뭐 별로 법정시장권이고 별 문제도 없고 살고 있는 사람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보십시오. 김관 주인이었죠. 누가 저기 뭐야 가압류했죠. 가압류 지었죠. 지어서 취하시켰죠. 강제경매에 취하시켰죠. 취하시키는 날이 뭐야? 취하가 8월 3일 날 되고 8월 4일 날 정봉순이한테 매매했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이 아니라 명의신탁이죠. 김관 자기가 빚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게 저기 아는 사람한테다가 취하시키면서 이 저기 뭐야 명의신탁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주인은 김관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권리분수한테 김관 몰랐습니다. 정봉순이가 있는 집을 찾아갔더니 정봉순이 거기 없는 거야. 그 주민들 있는 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고 가서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앞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탐문을 그때 가서 한 게 내가 잘못인 거야. 갔더니 그 앞집에 있는 여자가 이래. 거기 김관의 엄마가 사는데 나이가 93이야. 아직도 정당해갖고 그 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김치도 담궈주고 그래. 먼저 번에 제가 왔을 때 아무도 없던데 정정해갖고 낮에는 마실 가. 저기 노인회관에. 그래 난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 빈집인 줄 알았더니 있는 거다 보니까 자 93세 노인네가 있는 집을 그 93세 노인네 내보내 못 내보내. 이거는 힘든 겁니다. 김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김관도 못 찾겠고 정봉순이도 못 찾겠어. 정봉순이도 어떤다? 그 동네에 있다가 어디를 주민등록은 그 동네에 있는데 어디를 이사 간지 모른다는 거야. 관계자를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노인정에를 갔는데 노인정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구만. 하나는 마을회관식으로 있는 데는 여자들이 있고 그 논바닥 가운데다 2층으로 팔각정으로 지어져 있고 거기는 에어컨도 있고 텔레비도 큰 게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있는 저기 뭐야 노인정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2층 있는 노인정에 갔어. 그 노인네들한테다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인터뷰를 하고 이쪽으로 오느라고 이걸 땅을 경매하러 사갖고 이사로 왔는데 정봉을 만날 수가 없는데 정봉이가 어디 가야지 만날 수 있죠?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했다고 자네가 몇 살인데 지금? 그래서 내가 60 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직 젊구만. 그 7, 80대 노인정인 가서 내가 참말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그 집도 사고 논도 다 샀어? 그러더라고. 예, 논도 샀습니다. 그랬더니 논 농사 지을 줄 아나? 모르지만 이제 배워서 해야죠. 했더니 그래? 앞으로 이 동네 오면은 이사 들어오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그랬더니 여기서 부여로 나가다가 어디 가서 무슨 농협이 있어. 그 농협 맞은편에 가면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정부가 거기 있어. 거기서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정부 만나려면 거기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거기를 찾아가서 정부 만났습니다. 정봉준이 딱 만나고 났더니 김관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봉준은 나한테 뭐냐면 내가 김관 전화번호를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내가 김관 물어봐서 가르쳐 줘도 된다 그러면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지 말라면 내가 못 가르쳐 줘. 그러니까 자네 전화번호 적어 놓고 가. 그럼 내가 김관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적어 놓고 왔더니 연락이 없어요. 한 4, 5일 있다가 정봉수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김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김관 전화번호를 해서 인천 가서 만났습니다. 재물포 있는 데 가서. 그 앞에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자기가 여기서 건설 뭐 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돈이 좀 나올 테니까 한 2, 3개월만 기다리면은 자기가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당신 경매로 낙찰을 잘못 받은 거야. 그래서 왜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김정필이 조카야. 우리 동네에서는 나 김정필이 조카라 그러면은 내 땅인 거 알면은 저거 원래는 낙찰을 아무도 안 받는 거야. 당신 못 몰라서 받은 거지. 또 이러더라고 나한테다가.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센지 모르겠어. 그 동네에서는. 알았습니다. 어차피 노인네가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다리다가 김관 한 3개월 기다리다가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다시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아. 할 수 없이 유정수 법무사한테다가 얘기했죠. 김관 얘기 안 왔는데 아무래도 협상할 마음이 없나 보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하게끔 해서 일단은 판결문은 받아주는 게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럼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나한테 와서 이 교수님 왜요? 제가 김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김관 죽었네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던 걸 김관으로 소송을 했던 거를 소송 수개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소송 수개 신청이 뭐죠? 상속자를 상대로 된다? 원서했던 걸 상속자를 상대로 된다? 다시 소송하는 걸 보고 소송 수개 신청합니다. 해서 찾아서 했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건물 철거하고 지려 내놔라 같이 했는데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철거하라는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지료를 얼마로 내라고 하는 것은 지료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철거하라는 것만 판결해달라면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럼 철거하는 것만 판결해 주십시오. 해놓고 철거해놓고 또 이제 철거하는 거 받아놓고 지료 감정 신청을 했더니 이게 어느 지원에서 했냐면은 이 부여 그 등기소에 간이 재판에서 했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또 어떤다? 강경으로 어떤다? 이송시키대. 또 이송시켰습니다. 이송시켜갖고 지료 감정 신청을 해서 지료 감정 어떤다? 우리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또 상대편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어떤다? 자백간주로 판결문 받았어요. 판결을 가지고 지료를 내놔라. 건물 철거해라. 다시 소송을 해서 판사님을 갔더니 상대편이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때는
그 노인네가 있다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요양병으로 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아가서 뭐 했는지 몰라도 요양병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집을 허물지도 않고 모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연 600만 원으로 해서 집일대로 해서 1,8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치료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1,800만 원이었는데 판사님이 1,800만 원 치료를 받을 걸 가지고 저 건물을 허물지 말고 우리가 가져라고 보면 다시 말하면 그 화해 공고 결정을 한 겁니다. 화해 공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 끝난 줄 알았더니 이 화해 공고 결정문이 송달이 안 돼가지고 어떤다? 화해 공고 결정문이 어떤다? 무효가 됐어. 할 수 없이 우리 유정수 법무사가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화해 공고 결정문으로 하지 말고 판결문으로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판결문으로 바꿔가지고 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갖고 제3자한테 팔았던 겁니다. 그러기까지가 한 3년이 넘어서 걸렸어요, 부모님.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한 7천만 원 주고 사서 3년 넘어 걸려서 9천 얼마 주고 팔았거든요. 남은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이게 다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거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결하지 낙찰 받은 사람은 그냥 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네가 추천했잖아 이 소리만 하고 있지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저거 해결하느라고.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120회 한 필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나왔죠. 여기 보면 상가죠, 상가. 이렇게 상가잖아요.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세입자들이 전부 다 뭐한다? 대학력이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대학력이 다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박종랑 지분이 3분의 5고 박종성 지분 뭐야? 대지가 5분의 2, 5분의 3이 나왔고 요거는 보면은 대지가 180, 1800이 504하고 1800이 306이 나온 겁니다. 대지가. 다시 말하면 대지가 두 필지고 건물이 하나인데 대지는 지분으로 약 한 얼마 정도쯤 나왔냐면 한 전부 다로 얘기하자면 10분의 8 정도가 대지가 지분이 나온 겁니다. 건물은 6분의 1, 6분의 1에서 3분의 1 건물이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 지분을 가진 사람과 나머지, 그러니까 이 박종락이하고 박종락이는 건물과 땅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건물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땅은 두 사람이 합쳐서 4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건물을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어요. 또 땅을 10분의 2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 지분이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건물과 지분과 땅 지분이 다 있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건물 지분과 땅 지분을 다 가졌으니까 건물 지분권자 이길 수 있고 땅 지분권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입찰에 들어가라고 그런 겁니다. 들어갔더니 1차에 우리가 2억 8천을 썼는데 3억 1,300을 써서 졌어요. 졌는데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경매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야.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은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땅은 10분의 5분의 4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데서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매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낙수강정 보고 이거 잔금 안 냈으니까 이게 2억 1,50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써도 낙찰을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가드렸던데 2,480만 원 썼는데 단독공찰이야. 그렇지만 단독공찰이라도 먼저 번에 2억 8,700을 썼다가 이번 2억 4,800이 먼저 번보다 어떤다? 3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낙찰 받았어. 이분은 돈 있으니까 잔금 다 냈어. 대출 안 받고. 나한테다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세입 여러분들이 저기서 세입자라고 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을 월세를 내왔죠. 그러면 건물을 3분의 2 가진 사람한테 내야 돼? 3분의 1 가진 사람한테 내야 돼? 2 가진 사람. 누구한테 내? 에? 그럼 우리는 낙찰을 받았어도 먼저 주인이 그대로 받아야 되네? 그리고 먼저 주인하고는 계속해서 주고받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한테다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제일 먼저 미용실, 집 들어가서 저 보증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대학력 다 있죠. 해봐야 몇 천만 원 안 되거든. 가자마자 경매로 새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3분의 1 받았다 소리는 안 하고 새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잔금을 오늘 치르고 온 사람으로서 보증금 1,000만 원 그대로 인정해주고 옛날 돈 내는 거 그대로 인정해서 오늘 나하고 재계약하면 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조건이라면 재계약하겠습니다. 계약하니까 하고 나서 그 미용실한테다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다 다 세입자한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일주일 만에 거기 세입자들이 다 우리하고 어떡한다? 재계약하고 전부 다 우리한테 어떡한다? 월세를 주니까 2억 얼마의 낙찰을 받고 월세가 290만 원이 들어왔어. 자, 그러면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은 저거를 건물을 3분의 1 낙찰을 받고 땅은 5분의 4를 낙찰을 받았는데 5분의 1 땅 주인과 건물 3분의 2 주인들이 시비를 건다 안 건다? 그럼 그 방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 방비를 어떻게 했어? 그 방비 어떻게 했어? 예? 제가 바로 가등기를 바로 쳐놓으라고 했죠. 2017년 7월 14일 날 쳤죠. 가등기 쳐놓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되니까 2년 동안 끌은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로 협상을 하다가 걔네들도 작은 돈도 안 주고 큰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큰 돈 줄 거 없다. 조금 달라면 조금 줘라. 협상이 되면. 근데 정식 돈을 다 달라고 하면 주지 말아라.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전에 해놨죠? 아까? 17년에 해놨죠? 경매는 19년도에 시행이 됐죠? 선순위 가등기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걸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다? 4,500까지 떨어진 걸 4,600이 어떤다? 다시 낙찰을 받아서 전부 다를 우리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간 거야, 안 간 거야, 아직? 맞습니다. 갔습니까? 최근에 끝난 거네요. 이해가 간 거예요? 네.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